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부를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걸까? 만약 제가 부를 빠르게 쌓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결코 우연히 부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특권이나 유산 뒤에 숨겨진 비밀이 아닌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의 원칙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통달한 사람들은 결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한 속임수나 요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를 향한 전쟁터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가깝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의 실수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비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몰락한다. 그는 또한 운명을 변덕스러운 여성에 비유하며 운명은 주저하는 자를 벌하고 대담한 자를 편애한다고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빠르고 정확하게 부를 쌓고 싶다면 거의 모든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사용했지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대칭적 기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의 문을 여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오직 오랜 시간 꾸준히 노동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환상 속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사람들을 순종적으로 만들지만 당신은 이제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공허한 약속이나 부유한 사람과의 결혼 같은 망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환상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꿈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번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대칭적 기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아마존 주식이 단 $5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이 $5,000,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 작은 씨앗은 $300만, 약 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혹은 2015년 비트코인에 $1,000, 약 12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그 돈은 $10만, 즉 1억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치를 가졌을 겁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손실은 제한적이었지만 잠재적 이익은 무한대에 가까웠던 불균형한 결과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적 기회는 단순히 주식 투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이 기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 앞에 놓인 기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훈련시켜 이 기회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가 대중 위로 솟아오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실패하면 아주 조금 잃고 성공하면 어마어마하게 얻어라.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을 운명의 지배자로 바꾸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보통 사람은 대칭에 집착합니다. 안정이라는 환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임금과 교환합니다. 예측 가능한 작은 이익을 얻는 데 만족하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제나 바뀌게 마련인데
그의 삶은 아무런 방어막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쓸모 없어진 졸처럼 버려질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안정은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변동성이란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인간사의 본질입니다. 변동성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험 때문에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지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이 진실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을 때 그들은 위험을 이용해 행운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10개의 스타트업 중 6은 실패하고 3개는 근근히 버텨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가 모든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군주의 논리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감수하지만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 모든 영토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안정적인 월급, 느린 승진과 같은 평범한 삶의 대칭성은 당신을 거대한 성공의 기회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면서도 동시에 파괴적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비대칭성은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가 수많은 패배를 압도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손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손실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조차도 하나의 비대칭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부의 경로를 영원히 바꿀 통찰력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기회가 나타났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행운은 친절하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행운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감히 도전하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대담한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수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운명을 거대한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이 범람할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갈 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전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월급과 반복되는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꾸준히 일하고 작은 이익을 모으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위안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하고 회사가 무너지고 기술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순간 그가 믿었던 모든 안전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는 예측 가능성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로는 취약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비대칭성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약간의 확실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지만 수년간의 노력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손실에는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부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반대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변동성에 노출시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야말로 행운이 자라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도가 열매 없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10개의 프로젝트 중 6개가 실패하고 3개가 그저 그런 성과를 내더라도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그들의 지배력을 확고히 할 폭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진실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두려움이 부풀린 환상일 뿐입니다. 한 사업에서 수십만 원을 잃거나 한 프로젝트에 몇 달의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 중 단 하나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당신 인생의 궤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은 바로 이 비율에 있습니다. 제한된 손실, 무한한 이익.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이성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이익을 원하는 마음보다 작은 손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나약함을 경계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군주는 결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스타트업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실패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많은 곳에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드물게 성공하는 하나가 수천 배의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의 초기 투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다른 수많은 투자는 실패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성공적인 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게임의 구조 자체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계산된 노출입니다. 가난한 자는 실패만을 보고 그 시도를 비웃지만 지배자는 비대칭성을 보고 그 실패를 승리를 위한 통행료로 받아들입니다. 이 원칙은 돈을 넘어섭니다.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이 비대칭성에 의해 형성됩니다. 적절한 때에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 한 번이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돈만 5,000원과 몇 시간의 시간을 들여 읽은 책 한 권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잊혀지고 대부분의 책은 기억에서 사라지겠지만 그 드문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재편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소한 실패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한 번의 희귀한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비대칭적 행운이 투자자나 부유한 엘리트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매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회의 희소성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무지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같은 논리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쓰고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영상을 만들고 심지어 온라인에 아이디어를 게시하는 모든 행위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거의 주목받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손실은 당신이 쓴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이익은 당신의 명성, 수입, 심지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본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도 돌려주지 않는 일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씨앗으로 바꾸어 수십 년 동안 열매를 맺을지도 모를 프로젝트를 심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돌로 만든 요새가 아니라 준비와 평판으로 만들어진 요새를 지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 요새는 지적 재산, 콘텐츠, 그리고 인맥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쌓아 올리지 않을 때에도 잘 지어진 하나의 요새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작은 도시를 떠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는 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용은 불편함, 가족과의 거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골에 머물러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회, 인맥,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노출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각각의 행위는 아주 적은 비용, 어쩌면 단 하룻밤의 시간을 요구할 뿐입니다. 많은 만남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겠지만 단 한 번의 만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로 또는 당신의 경력을 바꿔놓을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거절을 두려워하며 이를 피하지만 거절이라는 사소한 손실은 단 하나의 견고한 동맹이 주는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모든 시도, 모든 대화, 모든 작업, 모든 투자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듯이 당신 또한 넓게 씨앗을 뿌리고 인내심을 갖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권력과 국가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홍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전통적인 시스템의 붕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 40년간 충성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낡은 약속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비대칭적 기회를 지배하는 자만이 물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이 파는 기술이든 무한히 확장 가능한 디지털 제품이든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이든 당신은 위험을 감수할 자금을 대줄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의 모든 도전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단 한 번의 좌절이 당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반이 있다면 당신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몇 번이고 자유롭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 시스템은 당신의 금고이며 당신의 비대칭적 배팅은 당신의 군대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당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전략이 됩니다. 긴급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체하는 것은 패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낡은 습관에 매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르게 행동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식에 투자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세상에 당신의 결과물을 내놓으십시오. 그것 하나하나가 당신의 요새를 이루는 돌멩이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요새는 굳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심고 물을 주십시오. 10권 중 9권이 실망스럽더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대부분이 무시당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여행하고, 연결하고, 창조하고, 투자하십시오.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비대칭적 승리, 모든 비용을 수백 배로 갚아주는 그 한 번의 성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의 불꽃이라도 지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를 더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망설임이 약자를 지워버리는 이 세상에서 평범함을 거부하고 함께 길을 걷는 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회들이